잠을 너무 잘 잤습니다. 오늘 완전 꿀잠 잤어요. 오늘 너무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일어나서 화창한 하루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창밖은 흐리고 구름은 잔뜩 끼고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옅은 구름 뒤로 해의 윤곽이 아주 또렷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구름인가? 미세먼지인가? 그래서 안 보이나?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자연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철학 모드로 발동이 돼서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 빛이 사라졌다고 해도 해는 여전히 존재한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꺼 하자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 흐린 하늘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자, 눈앞이 잠깐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건 빛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혹시 요즘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해가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구름이 살짝 가리고 있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도 가진 가능성과 빛은 오늘도 구름 너머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 순간 리얼리티 톡톡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죠. 한 주간의 이슈를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한 주간 이슈 코너. 야, 음악 죽인다. 자, 5월 16일 금요일 KBH 대전 지점이죠. KBH 플랫폼이 생긴 이래 최고로 좋았다는 반응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진짜일까? 자, 현장 분위기와 집중도가 아주 돋보였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세미나인데요. 비오는 날씨에도 120여 분이 참석해 주셨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의 태도 역시 매우 적극적이고 진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스타 이상 리더 타이틀에 걸맞은 진정성 있는 태도가 돋보였던 세미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석한 리더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 전달했던 정보들을 정확히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교육의 장이었다고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피드백이 있는 세미나가 계속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경인본부, 5월 20일 강남본부, 22일 대전 권역, 5월 전국 연합 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 리더 및 센터장들과 결속력을 다지고 BHF 리버스 그룹의 비전을 다시금 현장에서 체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의미 있는 강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강연회야 영원하라. 자, 5월 21일 수요일날 남양주에서 채울빌리지 오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양윤정 의장님을 비롯해 본사 임직원들, 그리고 계열사 대표님들, 그리고 서울 권역의 센터장님들과 회원분들이 대거 참석해 주셔서 오픈식을 끝내주셨습니다. 오픈식 이후에는 맛있는 쌍화차, 아주 건강미이 넘치는 쌍화차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80여 분께서 모두 구매해 가셨습니다. 오픈 채울빌리지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매출이었다고 합니다. 내일이죠. 5월 24일 토요일 부천에서 두 개의 중심센터가 동시에 출범합니다. 한 곳에서 출범하는 거예요. 자, 부천 로얄 센터, 리버스 영월드하고 KBH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 부천 로얄 탑센터, 리버스 탑 소속이죠. 부천 로얄 센터는 웰리스 중심의 고객 체험 플랫폼으로
건강 뷰티 라이프를 전반을 아우르는 리버스 영월드의 대표 거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KBH 금융 플랫폼과 또 연계된 가게 경제를 책임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반면 부천로열 탑센터는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전처기조로 그 다음 리버스 탑 브랜드의 영양 기능식품이 있죠. 그 다음 뷰티 제품, 미토 기술 제품까지 체험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기반 확장해 나가는 핵심 센터가 될 거라 매우 기대됩니다. 이번 부천 오픈은 단순한 지역센터 개소를 넘어 BHF 리버스 그룹의 통합 전략과 브랜드 분화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이슈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서 힘없이 성장하고 있구나,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밖은 어떨까요? 자,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말고 밖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생활, 사회 이슈들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주 만나보는 옆 동네 뉴스 코너입니다. 자, 건강 상식 이야기를 지금 함께 보시죠. 음악이 아주 좋아요. 자,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데, 자, 혹시 여러분 배번 보시고 난 후에 몇 번이나 닦으시나요? 휴지를 닦으실 때. 저는 한 3번 정도, 한 4번 정도 닦는 것 같은데, 휴지를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 있어요. 휴지를 막 두루마리로 이렇게 막 가져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깨끗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거의 살갗을 벗길 정도로 이 부분을 닦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과도하게 닦는 건 오히려 항문 건강에 해롭다고, 그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에 따르면 닦는 횟수는 7에서 8회. 이건 많은 것 같은데? 많아도 10회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넘기시는 분 진짜 있을까요? 넘기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은 안 드리고 휴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상은, 그러니까 10회 이상을 닦으시면 출혈, 염증, 점막 손상 위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아셨죠? 자, 특히 여성의 경우 닦는 방향 따라 질염, 요도염 위험도 달라진다고 하니 꼭 주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기사를. 그래서 방향을 잘 조심해서 닦고 있습니다. 자, 리버스 가족 여러분, 건강 습관 꼭 챙기시고, 그냥 아무 데서나 챙기는 게 아니라 화장실까지도 건강 습관을 챙기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로콜리입니다. 저도 브로콜리 많이 먹는 건데, 초고추장에 브로콜리 찍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여태까지 계속 삶아서 먹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은 브로콜리를 다들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혹시 브로콜리를 삶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자, 여기 보면 사실 1분만 끓여도 항암 성분, 자, 설포라판이라는 게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0% 완전히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로콜리는 찌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삶지 말고 찌라고 합니다. 설포라판, 미로시나체 같은 성분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암에 좋은 성분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쪄서 드시라는 거죠. 자, 만약 너무 오래 익혔다면, 만약 익혀가지고 뭐 삶았다면 고추냉이나 겨자처럼 미로시나체가 제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복구가 가능하다니, 삶으신 분들은 고추냉이하고 겨자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식탁에 브로콜리 하나 얹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감정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살다 보면 욱하는 순간 많이 오죠. 여러분들도 저 보면 욱하지 않으시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분들 중에 저를 보면 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방송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PD 갖고 욱 하시는데, 이 욱하는 순간 누구에게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화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가, 왜 생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유형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킬 박사에서 하이드처럼 갑자기 폭발하는 거, 이게 폭발성 분노라고 합니다. 네, 폭발성 분노. 자, 두 번째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이 썩는 거죠. 잘 참고 그러는 거. 저 같은데 이 순간 폭발하는, 이런 분들은 순간 폭발하는 게 있습니다. 잠재적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죠. 이제 항상 좋아 보이지만 꾹꾹 참아놨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자, 세 번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무시당할 때. 자존심이 강하신 분입니까? 네, 수치심 기반의 분노가 있다고 합니다. 자존심, 근데 자존심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그냥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수치심 기반의 분노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 네 번째죠. 이거 저 있는 것 같아요. 버림받을까 두려울 때 생기는 애정 결핍병 분노가 있답니다. 자, 지금 동시 접속자가 몇 명인가요? 접속자가 없으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애정 결핍형 분노가 생깁니다. 자, 분노가 엄청 차오릅니다 지금. 여러분 저 버리실 거예요? 네. 자, 빨리 링크 공유하셔서 동시 접속자 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동요가 생각납니다.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떡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갑자기 배 아프신 거 있잖아요. 근데 배 아플 때 체했나?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배꼽 주변 통증이 시작돼서 점점 오른쪽 배로 옮겨간다면 소화불량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맹장염. 자, 즉 총수돌기염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라고 해요. 자, 식욕부진, 메스꺼움, 미열, 복부 눌렀을 때 심한 통증, 이런 증상이 동반되면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미라클룸에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좀 진짜 심하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자, 맹장염은 시간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충수가 터질 수도 있고 복막염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리버스 가족 여러분, 자, 그냥 배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 꼭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이고, 숨차다. 멘트를 하느라고 아주 그냥 숨차 주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 이슈와 옆 동네 뉴스를 지나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자, 옆 동네 뉴스, 오늘도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이 아주 가득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면 아쉽지 않아요. 그죠?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세 가지의 뉴스를 알려드렸잖아요. 옆 동네 뉴스. 거기를 잘 들으셨다면 퀴즈가 있습니다. 리얼리티 톡톡 퀴즈 타임. 자, 퀴즈입니다. 욱하고 화가 날 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욱하고 화를 날 때. 자, 다음 중 전문가가 말한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돌변하는 분노 유형입니다. 돌발하는 분노 유형. 자, 1번 체념성 분노, 두 번째 수치심 분노, 세 번째 버림받을 분노, 자, 네 번째 돌발성 분노, 돌변하는 분노 유형. 예, 정답은요, 자, 댓글에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세 분을 추첨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이 가느냐? 여기 있는 요거 랜야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주되니까 바로 접속자 수가 늘었네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숫자도 이론도 아닌 사람의 몸이 직접 전해준 기적의 신호들.
다음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시는 살아있는 체험 이야기 My Miracle 메시지 코너입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마이 미라클 메시지, 기적의 메시지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미라클룸을 통해서 몸이 보낸 작은 신호, 변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삶을 바꾼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적의 메시지가 누군가에는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라클을 통해 몸이 보내온 놀라운 회복의 신호들, 그 생생한 기록들을 한 분씩 만나보실 텐데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사연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 거예요. 아니, 한 분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분하고 바로 당사자와 전화 연결을 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 아니면 내 주변에서도 있었는데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바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링크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사연을 여러분들도 댓글도 남겨주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세 박땡땡입니다. 10년 동안 두피 곰팡이균 때문에 고생했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긴 투병 끝에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자, 10년 전 제 두피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려움으로 시작해서 점점 심해져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났죠. 서울의 유명한 피부과는 거의 다 가봤습니다. 다양한 약물 치료, 특수 샴푸, 레이저 치료 안 해본 게 없는데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자신감도 엄청 떨어졌고요. 이거는 정말 공감이 갑니다. 저를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이 상태로 살아야 하나 이렇게 체념하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우연히 지인을 통해 의정부지점 미라클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거의 없었어요. 10년 동안 이름난 병원도 해결 못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번 시도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2시간씩 미라클룸을 체험하셨고요. 처음에는 그냥 따뜻한 느낌, 그냥 그 정도다 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신기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15일 만에 이런 기적을 찾으셨다고 하는데, 자, 그분과 한번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제가 직접 설명하신 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성함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직접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리티 톡톡의 김주정입니다. 예, 예. 네, 잠시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 사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은 박성수고요. 네. 의정부에 다니고 있어요. 양자방이요. 네네네네. 한 10년 동안 두피에 예. 곰팡이와 함께 같이 사셨다고. 예, 예. 네. 근데 이제 양자방을 한 3개월 댕겼더니 네네. 뭐 거의 다 나선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예. 네네. 지금 그 미라클룸에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머리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단발로 거의 뭐 속된 표현으로 빡빡 미셨다, 그렇게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예. 그게 약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빡빡 미셨다고. 그렇죠. 맨 처음에는 약을 바르기 위해서 깎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양자방 가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찌르려고 깎았고 그랬죠. 예. 그러면 머리에 곰팡이균 있으신 분들에게는 머리를 깎고 그 미라클룸 양자 보드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딱 그게 좋죠. 왜냐면은 이 머리가 기르면 약 바르기가 힘들고 거기 찌면은 직접적으로 빨리 안 들어가니까 이왕이면 빨리 들어가라고. 자, 지금 들으셨죠, 여러분들? 혹시 머리에 가려움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곰팡이균이 머리에 있다라고 하시면 저처럼 머리끼를 빡빡 깎으시고 이게 제가 9mm를 깎은 거거든요. 어제 9mm를 깎으시고 그러면 이게 약 바르는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램프를 그냥 여기다 머리를 이렇게 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이렇게. 아, 머리를 램프 쪽으로 가면은 네네네. 좋더라고요. 아, 얼마 정도 계속 하셨을까요? 이게 한 3개월 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하시니까 지금 곰팡이균은 이게 거의 2개월 되니까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2개월 전면 지금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습니다. 이게 예. 머리를 너무 가까이 대면 화상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화상이 진짜요? 예, 진짜예요. 해보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요. 그래도, 약간은 왜냐면 네. 약간은 물론 이제 한 한 뼘 정도는 띄워야죠. 그렇죠. 네네. 예, 예. 안전하게 한 뼘 정도는 예. 띄워서 머리를 맞추시는 걸로. 네. 그리고 확실하게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건 얼마나 지나셨을 때였을까요? 한 달 보름 좀 되니까 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기 지점장한테 사진 한번 찍어보라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진 사진을 찍게 됐고요. 봤습니다. 네네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연 이어주셔서.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사실상 단 15일 만에 변화하셨다. 15일, 실질적으로 15일 만에 변화를 하셨고 한 달 반 정도에 완전히 좋아지셨다고.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3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조용한 기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발에 이런 거 있으시나요? 여름에 만약 기승하는 건데 무좀 그죠? 발 무좀이 오랜 기간 반복돼 가지고 고통받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나 말하기도 민망하고 그쵸? 무좀 그쵸? 치료도 지쳐버려서 쉽지 않고 혹시 그 무좀이 있으신 분도 또 가족들한테 옮길까봐 걱정도 많이 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 흔한 약이 아닌 미라클림으로 이 습관을 선택했고 마침내 자신만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네 여보세요? 받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리얼리티 톡톡 김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KBS를 만나서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부산의 범일센터 오금num입니다. 아주 늠름하신 오금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자. 제가 뭐 사연을 먼저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사연을 소개시켜지지 않고 전화 연결을 했네요. 그렇네요. 제가 먼저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5세 오금님입니다. 10년 넘게 발가락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미라클룸을 통해서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10년 동안 지속됐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계셨을까요, 무좀을? 그 무좀이 보다가는 저기 발톱 있잖아요. 내성 발톱에 발톱이 두꺼워지는 발톱 무좀. 네네네네. 그랬는데 손에 매니큐어는 안 해도 항상 페디큐어는 좀 하거든요. 네네네네. 발이 지저분해 보여서. 그런데 오늘 치우고 보다 어느 날 보니까 핑크색이 발톱이 자라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제가 23년도 한 12월쯤 네. 이제 전혜성 간사님한테 소개받고 미라클룸에 여기 찜질을 했거든요. 네. 그래 하고 나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됐죠. 네네. 그 지금은 이제 발톱이 전부 다 얇아졌어요. 두꺼웠던 제가 내성 발톱에서 잘 몰라서 그런데 내성 발톱은 발톱이 두꺼워가 이렇게 뭐 안으로 모이면서 살로 파고드는 그런 발톱이에요. 그런데 그 발톱이 지금 완전히 정상 발톱으로 바뀌었다. 예. 정말 희한하네요. 예, 저는 약도 안 발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약을 발랐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약을 안 발랐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지금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다 얇아졌어요. 혹시 완전히 처음에 이게 호전이 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개월 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근데 뭐 5개월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페디큐어를 지우고 보니까 핑크색이 한 2cm 정도, 2mm 정도 자라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2, 3개월 정도 되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라나오면. 불편해서 내성 발톱 있으면 가장 불편하신 건 뭐예요? 발톱이 두꺼워가지고 발톱 네. 깎기도 그렇고 이제 어디 맨발로 발톱 내놓기가 좀 민망하죠.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그게 발톱이 안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살로 파고드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신발을 구두 같은 거 신으면 좀 많이 다치거든요. 아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아주 이쁜 발톱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사진 찍어서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가 네. 굉장히 많이 차가웠거든요. 네네네.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 가면 허벅지가 놀랄 정도로 배가 차가웠어요. 저 그 느낌 압니다. 저도 그거 그랬는데 지금은 배가 따뜻해요. 아, 진짜로요? 저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날이 즐겁고 행복하죠. 알겠습니다. 저도 저 미라클룸 가서 양자 램프에다가 제 배를 대고 찢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 허벅지를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제 네. 허벅지 제 배 차가운 배 허벅지가 닿으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제가 배가 이렇게 차가운지. 그랬어요? 네. 전 지금 그럽니다. 네, 미라클룸 가가지고 바로 지금 배를 찢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진짜로 좋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체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부산 범일센터의 오금님님이셨는데 지금 내성 발톱과 배 아랫배가 차가운 것을 미라클룸으로 고쳤다고 이런 기적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네. 있으신 분들은 바로 미라클룸으로 당장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무점 피부 이런 것들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코너는 굉장히 특이한 코너입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라는 공유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6살. 네. 그래서 아이하고 통화는 할 수 없어서 그 어머님과 통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화통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6살 김도윤의 엄마입니다. 아들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미라클룸과 이동형 램프를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해서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화를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잘해줬을 것 같아서 전화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6살의 아이 어머니께서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것 같습니다. 자,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유리나센터의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김현정 센터장님이셨군요. 네. 네.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살이고 만 6살인 7살 김도윤의 엄마이고요. 네. 이제 도윤이가 원래 진먼지 진드기가 되게 이게 수위도 높아가지고 무조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준이어서 그거를 3살 때 처음 알았거든요. 만 2살 때. 제가 지금 그 사연 주신 거 보면 1년 네. 5개월 이상 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5개월 이상을 항상제 약을 달고 살 정도로 심각했다고 하는데. 예, 맞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꽃가루 때문에 항상 병원에서 항생제를 한 3개월 이상 먹고 겨울에는 또 진먼지 진드기랑 그 감기랑 같이 오니까 또 한 3개월 이상 먹으니까 6개월은 1년에 항생제를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겨울 같은 때는 코가 너무 막혀요, 애가. 제가 집에 가습기도 종류가 3종류가
그 돌렸을 정도로 온습도를 맞춰도 이게 코가 막혀서 뒤로 넘어가는 거를 어떻게 못할 정도로 애가 힘들어서 항상 자다가 이제 자기가 답답하니까 코를 파면 코피가 막 얼굴에 범벅될 정도로 그렇게 겨울에는 좀 자다가 2번씩 깨고 항상 머리맡에 자리끼라고 물을 이렇게 항상 놔두고 자다 깨면 물 마시고 이러는 아이였는데 제가 한 10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이게 이동형 램프를 집에다가 놓고 항상 머리맡에다가 세워주고 일주일에 1번 아니면 많으면 2번 정도 이제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주말에 애를 이렇게 떼어주고 그런 사진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해주고 솔직히 처음에는 한 한두 달 때까지는 몰랐다가 효과를 본 거는 1월 달 정도? 네.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항생제를 안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도 욕심에 항생제를 좀 안 먹여볼까 해갖고 안 먹이니까 이제 안 먹여도 애가 조금 괜찮아져서 이게 좀 커서 그랬나 싶었는데 좀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봄에 되니까 다시 꽃가루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계속 램프는 계속 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꽃가루 이거 하고 나니까는 이 시기가 오니까는 아 램프로 효과를 본다는 거를 확실히 알았고요. 네네. 한 번도 요새는 안 깨요. 안 깨고 쭉 일어나가 잠을 자니까 우선 수면 질이 좋아지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완전히 진짜 꿀팁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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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먼지, 진드기 아니면 네. 비염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거. 네네네. 이게 자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염증이 완화가 많이 되잖아요. 네네. 이게 비염도 염증의 하나의 그 일환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항생제로 항상 잡는다고 이렇게 저는 네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항생제 없이 이거를 계속 째어도 이게 염증이 완화가 되면서 코가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가래 같은 것도 훨씬 줄어들고 그게 이제 장기간으로 써보니까 애한테는 확실히 애는 이게 좋아서 그런지 똥만 해도 효과를 좀 빨리 오더라고요. 젊어서 그런지 네네. 그러더라고요. 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계시는 분들,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꼭 미라클룸과 그다음에 네. 양자 램프, 네, 램프. 이제 이동용 램프를 꼭 사용하셔라. 예, 네네네. 항상 이제 있고 아이에게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죠? 자면서 네네. 세워주면 굉장히 좋다. 예, 이런 솔직히 거죠? 저는 약간 풀로 저녁에 틀어놓고 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전기세 이런 것도 얼마 이렇게 안 그것도 전기세가 생각보다 저는 밤에 그냥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풀로 틀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전기세도 진짜 별로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냥 풀로 쭉 틀어놓는 스타일입니다. 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네네. 귀중한 체험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센터 정리 때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기적의 기적의 메시지를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다가 아니죠. 맞나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형. 제가 이런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미라클링. 자, BHF 리버스 그룹은 미라클링 중이다. 네. 자, 몸의 회복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삶의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 오늘 전화 연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메시지가 될지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런 회복 뒤편에 누군가의 기획과 실행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흐름을 설계하신 리더십 있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단지 전략이 아니라 현장과 시스템 그리고 리더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어서 KBH 플랫폼의 방향과 비전 그리고 리더의 자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오재수 총괄이사님과 함께하는 리얼리티 초대석. KBH 플랫폼의 전략가, 누구보다도 현장을 뛰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죠. 자, 오재수 총괄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KBH 총괄을 맡고 있는 오재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를 제가 해달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KBH 플랫폼 총괄을 맡고 있는 오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해주시네. 예. 자, 요즘 정말 바쁘시죠? 가봐야 할 곳도 많고 네네.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회원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네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막 전국을 오가면서 전국 방방 막 뛰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을 다니시면서 요즘 분위기하고 리더들의 변화 뭐 이런 거 느끼시는 게 있으실까요? 글쎄 많은 현장을 지금 5월에는 방문을 사실 못했습니다만은 이 가본 곳마다 그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화기애애하고 활기차게 너무도 잘하고 있는 모습에 그 행복했습니다. 자, 전 이 이야기가 제가 듣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한 주간 이슈에 5월 16일 세미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5월 16일 대전 세미나가 반응이 뜨거웠다. 너무 뜨거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간략하게 이번이 해주시면. KBH 그 출범 이래 원스타 이상 리더십 세미나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날따라 비가 오는 그 궂은 날씨였는데 걱정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센터에서 120여 분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센터사장님들이 그 반응들이 그 참석해 주셨던 분들의 반응이 KBH 플랫폼이 생긴 이래로 가장 좋은 세미나였다. 막 이렇게 오재수 이사님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인가요? 그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성에 대해서 발전적인 내용으로 의견도 나누고 그 정책적인 부분도 공유를 하는 그 자리였으며 그 수익 구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신규 센터장님들께서 모르고 계셨던 부분을 안내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인 훌륭한 자리였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구나. 이 잘못된 정보를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게 되는 계기였다. 이제는 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 교육의 장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열심히 그 노력을 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바쁘신 일정 관계로 그 시스템의 밀착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고 그 출근이 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전달 체계가 그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몰랐던 이런 부분을 안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좋았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도 또 이런 기회 많이 만들어 주실 거죠? 글쎄 어차피 이 시스템 속에 회사는 정착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함께 더불어서 정착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사님을 뵐 때마다 얼굴이 너무 빛나세요. 동안 미모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하셔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특별하게 요새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네. 어느 센터를 가든 미토콘드리아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사님도 혹시 맞으신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요즘은 제가 그 미라클룸에서 양자 체험은 기본이고요. 네. 또한 이 미토콘드리아 시술은 그 작년 6월에 제가 강남 미토셀 의원에서 시술을 했고 이사님도 시술하셨구나.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빛나시는 거구나. 또 광양자까지도 저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달에도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시술을 해야 하고 아들과 저도 이달에 그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 양윤정 의장님께서 지금 현재 공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원분들의 그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계약금 100만 원에 10만 페이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그 참여를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그 시술을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회사가 제공한
그 케어킹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케어킹 또한 이 조깅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혈관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 현재 미토콘드리아 시술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운동 좀 하시고 시술에 참여를 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만약 미토콘드리아를 맞으러 간다라고 하면 언제 전부터 준비? 지금 현재 일상생활이 바쁘시다 보니까 운동하는 시간도 좀 많이 줄어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현대인들이. 그런데 어차피 건강을 지키셔야 되고 네. 시술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네네. 이번 기회에 네. 하지 않았던 이 운동도 네네네.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네. 좀 이제 도보도 좀 많이 걷고 살살 이제 뛰기도 하고 네네. 케어킹을 통해서 운동을 좀 통해 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시술을 받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혈관이 좀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시술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며칠 전에 이제 예약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알람이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며칠 전에 준비를 해라.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현재 미토콘드리아를 시술을 받기 위한 많은 분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죠. 밀려있기 때문에 아무라도 길게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한 달은 기다리셔야 되는 거 1개월 이상 아마 그죠.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예약을 하셔도 한 달 이후에나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략 중심의 이야기를 좀 한번, 시스템과 비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KBH 플랫폼. 왜냐면 우리 이사님이 KBH 플랫폼의 전문가시니까 좀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괜찮은 말씀입니다. 자, KBH 플랫폼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KBH 플랫폼을 그냥 플랫폼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총괄 이사님이 보시기에 KBH 플랫폼의 본질과 성장 배경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에 꼭 함께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고 나눔과 상생을 몸소 실천해 오신 양윤정 의장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끊임없는 이 봉사활동을 해오시면서 휴먼셀 바이오의 그 사내이사가 되시면서 미토콘드리아 관련돼서 전 세계 단독 기술인 분리 가공 보관까지 되는 이러한 휴먼셀 메디칼의 판매 법인을 내시고 전 세계의 총판권을 가져온 것이 최고의 탁월한 선택이셨고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교과서적인 덧붙여서 지금 현재 비자 문제로 외국에서 국내 방문을 하셔가지고 시술을 하는 게 원활하지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방문하지 않고 시약을 가지고 나가서 시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행복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의 자세 가장 중요한 거.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면 리더들이 갖춰야 될 태도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KBH 플랫폼에서 리더들이 갖춰야 될 자세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첫 번째가 솔선수범입니다. 남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솔선수범의 자세가 최고로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정말 누구나가 보지 않는 이 더러운 물체가 바닥에 놓여 있을 때 누구나가 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치운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솔선수범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 리더는 원칙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포수의 사슴 쫓는 원리라고 할까요? 옆에 토끼를 보는 순간에 사슴을 놓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원칙 속에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더는
항상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대전 세미나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못했던 혹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때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 사실 이 우리 플랫폼이 출범을 한 지가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드릴 말씀은 너무도 많지요. 네. 예, 너무도 많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에 그 나름대로 제가 전달을 했고 그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너무도 좋았습니다만 모든 센터에서 한두 분이라도 그 참석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아쉬움으로 좀 남았습니다. 네. 그 훌륭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그 원스타 이상 리더분들이 많으시기에 회사의 미래는 이 밝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렇게 먹먹한 목소리. 그래요? 예. 자, 다음번에는 진짜 많은 분들, 모든 센터장님들이 다 오시는 그런 기회가 사실 이제 원스타 이사이라고 보면은 네. 원스타를 포함한 네. 7, 8, 9, 10명이 다 해당되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급작스러운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만약 이 센터에서 센터장님께서 혹여라도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을 못 하실 경우에는 네. 그 센터에서 한두 분이라도 참석을 하시게 된다면 그날에 공유했던 부분을 네.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센터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신다면 너무도 좋겠지만 혹이라도 그렇지 못하실 경우에는 센터에서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참석을 시켜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런 귀중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세요 총괄이사님. 그리고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계속 우리 센터장님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제가 힘이 닿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재수 총괄이사님이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우리 김준영 이사님께서 계셔서 이 엔돌핀을 주셔가지고 항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서로 자아자찬하는 걸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오재수 이사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얼리티 톡톡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 점점 더 발전하는 리얼리티 톡톡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퀴즈 정답자죠? 네. 여러분들 이것만 기다리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선물을 받게 되느냐? 자, 이번 주 퀴즈 정답자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죠. 돌발형 분노. 돌발형 분노 누가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전혜성 강사님 전일센터 4번 답 맞으시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김문자님과 성성훈. 엠마오가 대박이 났네요. 엠마오 센터 축하드립니다. 자, 뭐 없나요? 자, 흐린 하늘 너머로 해는 존재한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거네요. 네. 오늘 1시간을 채운 이야기가 그 사실을 다시 증명한 것 같습니다. 자, 대전 원스타 칠령 뜨거운 세미나 현장 있었고요. 그죠? 정구리는 연합강연의 로드맵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체험 빌리지 오픈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마이크 미라클 메시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체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이 내일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리티 톡톡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주 더 참신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 11시에 만나요. 바이바이.